안녕하세요. 실천적 투자자입니다. 오늘 차트 매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 하는데요. 차트 매매 제가 공부를 2012년도인가? 11년도인가? 헷갈리는데, 그때 1년 정도 했어요. 아는 건 아닌데, 책, 유명한 책 있거든요. 차트 책으로. 뭐, 1년 동안 공부했죠. 근데 이 결론은 그거예요.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결론 내린 건데, 그때 이제 보면 그 주식 투자 상담사라는 그 책에도 보면 차트 내용이 상당 부분이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원래 이제 주식 투자 상담사 그 자격증 따려고 책을 샀어요. 5권인가? 사가지고 공부하고 그랬는데, 또 예전에 이제 키움증권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키움증권에 차트 매매하는 그 강의가 있어요. 무료 동영상이. 그래서 그것도 이제 봤죠. 예전에.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그 공부하고 나서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. 이제 차트 매매는 어디까지 지금도 많이 하시니까.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 차트 매매가 매력적이에요. 솔직히. 왜냐면 차트 매매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 타임을 알려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되게 뭐 복잡한 게 아니 솔직히 주식 그 기본적 분석으로 매매 어떤 상황을 잡고 이러면 되게 복잡하거든요. 여러 가지 보여야 되고 재무제표도 공부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차트 매매는 이 회사가 어떤 상황인가, 어떤 정보인가, 어떤 가격인가를 볼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예전에 10,000원대 매매를 했더라도 30,000원대에도 뭐 1년 안에 3만 원 날라가더라도 그때는 차트 매매하면 매수 타점, 매수 타점이 보인단 말이죠.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머리 복잡하지 않고 그런 거죠. 근데 차트 매매를 보면 이제 또 이제 장점이 그거잖아요. 근데 단점이 또 있죠. 근데 이제 차트 매매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린다면 우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. 우선은 차트 매매는 이제 대가들책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가들책 있잖아요. 워런 버핏이라든지 뭐 찰리 morgan 많잖아요. 그분들이 보면 자기 이제 한 30년, 50년 막 이렇게 주식한 거잖아요. 워런 버핏은 거의 80년 이상을 한 거죠. 80년, 90년 가까이. 근데 이제 대가들책 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. 차트 매매 가지고 큰 데를 본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적은 돈을 벌었겠죠. 뭐 꽤 많잖아요. 근데 궁극적으로 자기처럼 계속 많은 돈을 벌고 장기간 살아남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런 것보다 쉽잖아요. 솔직히. 저희 이제 대가들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. 근데 이제 그거 이제 대가들 생각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이제 주식을 한 지가 좀 13년 됐으니까, 나름 좀 됐죠? 근데 차트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, 어, 기본적으로 실력이 안 쌓여요. 근데 주식투자, 그러니까 초보자나 차트 매매 10년 하는 사람이나 실력이 크게 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생각하는 주식사에서 이제 공부하고 좀 이제 고수가 되는 반열은 이 주식판을 이해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개별 종목을 잘 알고 결국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기다리면 어떤 종목 올라간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그 이제 고수 영역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큰 수익을 준 종목을 공부하면 그 시점 그런 종목의 정말 낮았던 가격 시점, 낮았던 시총, 그때의 가격, 그때 상황 공부하면 공부한 다음에 그런 종목을 찾아서 사면 수익이 난다. 이런 마인드거든요. 이게 물론 제 마인드가 아니라 대가들이 그렇게 해요. 왜냐면 주식세계는 계속 반복되니까. 이게 저는 이제 뭐 평생 어떻게 보면 평생 해먹을 작정으로 공부를 한 거니까. 그래서 이제 책도 많이 읽은 이유가 이제 대가들처럼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죠. 그리고 이제 차트 매매는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10,000원에도 막 그 상황이 도래해요. 근데 뭐 1년 뒤에 뭐 몇만 원 돼요. 한 3만 5만 원 돼도 그때 매도 타임이 또 보여. 그러니까 기업 같이 이렇게 1년에 단기간 상승한 정보는 거의 없잖아요. 그래서 ROE가 40이어도 2년 돼야지
100% 증가하잖아요. 근데 이제 주가는 1년, 2년 만에 막 몇백 프로 날아갈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기업 가치는 상승을 안 했는데 주가는 상승이 있어. 근데 또 이제 그 상승이 있어도 좋은 매수 타임이라 할 수 있는 차트 매매로 상으로 볼 때는 그런 매수 타임이 잡힌단 말이죠. 그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제가 이제 가게를 좀 했잖아요. 한 9년 했거든요.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차트 매매는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. 물론 기본적 분석한다고 많은 분들 하지만 실제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, 뭐 유명인 많잖아요. 제가 언급하기 그렇고 그걸 보면 실질적으로는 기업 가치를 얘기 안 하거든요.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보완해서 차트 매매를 한다 말은 하지만 그분들이 유튜브 나와서 자기 이제 그 유튜브에서 말한 거 보면 기업 이야기를 안 해.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이라는 것은 이 기업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그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적정한가? 현재 주가가 아니고 주가 곱하기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적정한가? 이게 기본적 분석이에요. 그게 이제 가치 추사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가치 추사는 기본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서 플러스 차트 이 가격이 어떤 상황이다 매도 타점이란 걸 말한 분을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한 번도. 혹시라도 있으면 제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 동생 찾아가지고 제가 잘못된 거니까 수정을 할게요.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을 보면 그런 말 차트 매매 차트를 선호하는 분이신데 차트 매매 단점이 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차트 매매 단점이 게을러진대요. 게을러진다?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제 차트 매매 단점이라는 게 또 이제 과거 지표라는 거죠. 과거 지표를 그대로 그건 좀 말이 되죠. 왜냐면 회사가 예전에 잘 벌었어요. 그러면 막 주가 많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. 근데 안 벌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그러면 거의 과하게 올라가니까. 근데 차트는 이 기업 가치를 반영 장기적으로 하죠. 근데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잘 반영 안 해요. 안 하거든요. 그래서 과거 지표일 뿐이란 거죠. 과거 지표일 뿐이지 미래를 말해주지 않는다. 차트는. 그래서 그게 단점이다. 그 말은 어느 정도 납득이 되죠. 그래서 아무튼 차트라는 것은 매도 타임을 알려주는 거죠. 되게 쉽게 기업 가치를 안 봐도 돼. 매력적이죠. 솔직히 매력적이에요. 어떻게 보면. 그래서 저도 차트 공부를 했던 거고. 근데 차트 궁극적으로 이제 그걸 선호하면 안 되는 이유가 금액이 커지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. 금액이 적을 때는 손실 나면 차트면 손절하잖아요. 데드클로스면 골든크로스 때 사고 데드클로스 때 매도 치는 거니까. 그래서 막 1,000만 원 한다. 그러면 10% 손실 내고 손절 라인 정한 다음에 뭐 손실 처리하면 100만 원. 그럼 감당 가능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한다. 15억을 투자한다. 근데 손절 라인이 10%라고 쳐요. 매도 쳐. 1억이 날아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문제는 적금일 때는 문제가 안 돼. 큰 금일 때 문제고.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뭐 대가들 보면 다 저희가 이제 대박 종목이 많잖아요. 대박 종목. 최근에 이제 오늘 시점으로 보면 에코프로가 막 20% 급등했던데 참 환장하겠죠. 근데 차트 매매로 항상 이르면 안 하길 텐데 차트 매매 막 추정이잖아요. 차트 매매라는 거 원래 올라갈 게 계속 올라간다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전혀 틀린 건 아니야. 아닌 게 문제죠. 근데 이제 주식판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과하게 올라가면 많이 떨어져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도박을 해도 돈 버는 게 주식판이에요. 어떻게 보면. 제가 아는 형님 어떤 전혀 투자자 하시는 분을 저는 사무실인데 그분 어떤 분은 아는 분이 이제 어떤 바이오 종목 갖고 100억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샀다.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했다 이러더라고요. 이게 참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. 왜냐면 바이오 같은 거 지금이야 이제 다 뭐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예전에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. 뭐 셀트림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근데 지금 이제 그때 꼭지에 매도 앉았으면 지금 다 뭐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. 되게 뭐 다 뭐 지옥을 경험하고 있겠죠.
근데 이제 주식 파는 게 되게 운도 작용하고 뭐 돈 안 벌더라도 뭐 차트 매매해서 추세 수정해서 계속 올랐다도 안 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혼합되니까 구분하기 쉽지 않죠. 쉽지 않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트 매매가 되게 장점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, 저도 이제 예전에 공부한 이유는 이제 차트 매매가 되게 좀 단순하잖아요. 그쵸? 근데 문제점은 이제 차트 매매는 기업에 대한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에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현실 세계에서는. 안 보는데 주가 올라간다고 사는 거지. 그치니까 차트면 이 기업 가치를 평가를 안 하니잖아요. 말한다 평가한다 말을 하지만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. 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. 못 봤어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 보고 수정할게요. 내가 본 적은 없어요.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차트 매매를 한다. 그러지만 그런 사람 제가 본 적은 없고요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불상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. 그래서 보는 거에 비해서 현재 시가총액이 적절한가. 그리고 이제 너무 쌀 때 사는 거고. 근데 어떻게 되게 재밌는 것은 기술적이 막 폭발해도 주가는 꼬꼬라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뭐 제가 계속 권유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사면 몇 년 뒤에는 주가 정말 많이 날라가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가 안 좋아도 올라온 적도 있고 차트 매매를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혼재한단 말이에요. 혼재한다는 건 말이죠. 그렇지만 결국 차트 매매를 하면 제가 생각하는 제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주식 세계의 고수는 되냐 고수는 안 된다. 돈은 벌 수 있냐 볼 수 있다. 도박으로 돈을 버니까 그쵸 보면 이거 참 이건 솔직히 많이 잃어보고 근데 계속 돈을 벌어 차트 매매 계속 돈을 벌어 그럼 솔직히 차트 매매를 해야죠. 솔직히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이제 한번 이제 큰 거 보통 크게 다친 다음에 그 손실을 입은 다음에 차트면을 포기하고 같이 가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차트면은 달콤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제 결국은 실제 생활 이 주식판을 현실 세계로 생각하면 차트 매매하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. 안 보는데 주가 올라간다고 사는 거거든요. 근데 아무튼 요는 차트 매매는 회사 상황 무관하게 거래자들 먼저 거래자들이 해. 근데 솔직히 많이 맞아. 왜 올리던 걸 또 올려. 그리고 골든 크루스라는 게 그거잖아요. 밑에서 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 먹어버리고 올려버리는 거거든요. 어떻게 보면 또 신고가 매매 있잖아요. 최근 이제 고가에서 신고가 때릴 때 사는 거거든요. 요거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신저가를 좋아하지만 보통 이제 차트면 신고가에 뗄 때 사지. 근데 현실로 잘 생각해 보세요. 이게 이제 주식 파는 먹혀요, 솔직히. 근데 현실 세계면 그러면 어떻게 벌어지나 사업을 하는데 안 보는데 고가에 형성돼서 막 매매를 해요. 근데 그 자기 동참에 살 수 있냐? 현실에서 말이 안 돼. 근데 이 가상세계는 아니죠, 주식판. 근데 이 주식판은 그게 벌 수 있어. 아무튼 제가 뭐 차트 매매를 좀 아니까 공부를 1년 했잖아요. 1년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. 하루 종일 1년 동안. 그래서 아무튼 선택 문제인데요. 아무튼 고민하셔야 돼요. 왜냐면 차트 매매 하신 게 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차트 매매는 되게 공부를 게으르게 되거든요.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을 안 하거든. 그래서 나중에 아마 후회할 게 될 거예요, 아마.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제가 모르는 세계 운이 계속 따라. 그 제가 이제 가끔가다 보는 동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. 좀 나이 어린 친구인데 그 차트 매매 하잖아요. 차트 거의 기업을 안 보거든요. 근데 돈을 좀 몇십억 벌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또 참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나 보다 싶긴 해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본받고 싶은 대상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? 재밌는 친구는 맞아요. 저도 가끔가다 봐요. 그러지만 저희가 본받고 싶은 대상은 뭐 정해져 있죠. 정해져 있죠. 뭐 워런 버핏이나 찰리만 그런 분들은 거의 뭐 기업가치 분석해서 거의 적절 시초인가 적절 시초보다 훨씬 낮은 시초인가 그리고 버핏은 항상 잘 버는 기업 위주로 살잖아요. 잘 버는 제가 이제 뭐 계속 언급하고 그러겠지만 잘 버는 기업을 적절가에 사잖아요. 적절가 비싼 것도 아니야. 적절 사면 몇 년 뒤에 기업 가치가 이렇게 중요하잖아요. 이렇게 기업 가치가. 근데 주가는 비쌀 수도 있고 살 수도 없고 이 기업 가치는 휘감거든요. 이걸 제가 예전에 알지만
시생은 그렇게 안 했는데. 근데 차트 매매는 기회가치 생각 안 해. 그래도 주가가 오락내락한 걸 먹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까요? 잘 생각해 보셔야죠. 아무튼 조금 이야기해도 그냥 10분이 확 지나가네요. 그렇죠? 아무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